앞으로 절도죄, 소매치기 범죄 이런 범죄들이 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들이 처벌을 받고 교도소 가고 구치소 가는 일이 늘겠습니까? 아니면 줄겠습니까?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먹고 자는 숙식을 해결하려고 일부러 폭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앞으로 닥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앞으로는 우리가 소지품들도 잘 이제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핸드폰 하나 올려놓고 자리를 맞는 모습, 노트북 올려놓고 다른데 어디 갔다가 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CCTV 다 있는데 내 노트북 놔두고 가면 다른 누가 가져가면 CCTV에 다 찍히는데 뭔 호들갑이냐 걱정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생활고에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저거 훔쳐가서 전당포 같은 데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CCTV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요새 무인 가게 막 이런데 무인 매장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는 경우도 너무도 많죠. 몇 개씩 훔쳐가는데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에게 그 사람 잡아달라고 얘기하면 경찰들이 그걸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잡무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죠. 무인 매장 잘못해가지고 피해보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제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냥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만 사람들이 이제 치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봐야죠. 당장 내가 만약에 월급이 끊기고 회사에서 내몰려서 일하지 않아서 생활비가 없으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굶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섰고 정신이 나가겠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요즘에 영끌한 가족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답니다. 아직 시중금리가 8% 10%도 아닌데 집값이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좀 의구심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 22년 막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1.7%, 1.9%, 2% 미만으로 대출 받았던 금리가 되게 낮았을 때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대출 금리가 4% 되고 4.5% 되고 5%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네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2배 반, 그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대출 이자로 한 100만원, 150만원만 부담하면 됐는데 지금 갑자기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많이 급변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의사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공기업에 20년, 25년 다녔고 되게 가진 것도 많고 형편이 넉넉할 텐데 왜 저러지? 라고 의아해하는데 속내를 까보면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리하게 집을 5채, 7채 샀으니 그로 인한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영끌해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영끌을 했나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의심도 많이 되고 저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삶이 궁핍하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더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당수의 일들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하고 많이 엮여 있으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고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의절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수가 돈 문제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세가 심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정말 모르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현실들은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좀 도둑들이 덜 끓고 이웃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를 꼬셔서 업소를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이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새는 뭐 젊은 남녀 청춘들이 사귀고 연애하고 했던 것도 나중에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뭐 이런 명목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들도 많답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쉽고 편하게 돈 벌고 싶고 또 한때 알고 지냈던 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될 사람들은 좀 더 경계하고 좀 더 의심하며 이제 사람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될 것 같고 사람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잘못 엮이면 잘못 걸려들면 두고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사람들에게 마음을 너무 열고 속내를 다 드러내고 이러면 이제 큰 사기 당하는 거죠. 세상에 돈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수십 년이 그냥 날아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심하게 살지 않으려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지금보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 어려움,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사에서 대비 대응이 뭡니까? 비상금 마련해놓고 최대한 이 대응들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도둑들이 덜 껐고 소지품 훔쳐가는 게 소매치기도 늘고 뭐 합의금 장사하려고 협박하고 아니면 피해 입었다라고 죽는 소리하고 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돈이 궁해서 허덕여서 양심을 팔고 자존심을 팔고 체면을 파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 대응하며 살지를 좀 생각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네 세상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요모조모를 따져보며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도 조심하고 내 머릿속에 그냥 하는 생각조차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좀 대비가 되고 대응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